요번에는, 보이는 이제 무편불피라는 장입니다. 무편불피라는 과연 무엇인고 하니까, 우리가 지평선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김제평야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지평선이 쫙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한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요하고 평화스럽다. 그 지평선 위에 아주 푸른 나락이 뼈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풍요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역경에서 뭘 한 줄 압니까? 막상 그 지평선 쪽으로 들어가 보면 골짜구니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한마디로 엉망인 것도 많습니다. 좋은 데도 물론 있겠지만은 나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집 참, 정말 평화롭게 잘 산다.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애들은 유학 가고, 서울대학도 가고, 하나 불편한 게 없어. 마누라도 이쁘고, 남편도 아주 건강하게 보이고, 그게 사실 그 집안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고민투성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리 불행할까? 나는 왜 이리 없을까? 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데, 태의장에서 제일 외친 것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뒤에 성공해서 소왕불례라는 원칙, 즉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성공한다는 것은 자수성공한다는 것이거든요. 자수성공한 사람이라야만이 태평한 세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하나 봤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친구는 아니죠, 아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한 100억 이상의 재산을 받았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워낙 부모가 볼 때는 너무 지독하고 그래도 구두쇠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 재산은 이 큰아들만은 유지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산을 넘겨줬다고. 넘겨주고 난 뒤에 부모는 세상을 떠났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집안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 애가 매일 보는 게 통장이에요. 통장을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준단 말이에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되던 게 99억 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한 1억쯤 줄고, 2년쯤 지나니까 한 3억쯤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애가 막 굉장히 더 열심히 전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제일 간단한 걸 한번 해보니까, 돈놀이를 한번 해보니까, 돈을 한 5천만 원쯤 빼내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한테 이자를 한 300만 원 주고, 달달이 받고, 어쩌고, 이렇게 돈놀이를 좀 해보니까, 그게 수입이 괜찮거든요. 부모가 하고 있던 사업, 그거는 해봤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많은 동안 돈놀이를 치중을 했어. 그러다 재미를 좀 봤어. 그러니까 간이 좀 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 사람한테 큰 돈을 걸었어. 그런데 그걸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찌 됐냐면, 그 큰 손해를 보니까 그 법원에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했는데, 민사상 승소를 하고 난 뒤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배가 하나 있었어. 큰 상선이. 그걸 이제 차압을 했는데, 무엇이 하나 날랐는데, 그동안에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타고 있던 임금이 있어서, 임금을 다 갚아주고 배를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임금을 계산해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배값보다도 오히려 임금이 더 비싸. 결국은 그 친구가 배를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돈은 떼어버렸어.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남겨준 통장을 바라보니까 반토막 이상 없어져 버렸거든. 이제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입니다. 이 친구가 막
옛날에 바다 이야기라는 노름방이 있었어. 그걸 하면 돈을 엄청 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해서 울산에다가 그걸 만듭니다. 만들려고 개업을 문을 열려고 하던 찰나에 그 바다 이야기가 불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업도 며칠 하지도 못했죠. 게임방에 있는 기계들은 몽땅 차 앞에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으니까 벌금이 나왔어요. 무슨 벌금이냐면 그 안에 쿠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용하지도 않던 쿠폰 양을 가지고 쿠폰을 사용했다 해서 그 벌금을 때린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몰락한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집에 위로금 친구들하고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집안은 아주 컴컴하고 텔레비전은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괜찮은 텔레비가 많은데 아주 몇십 년 된 텔레비전. 장롱이라고 있는 게 아주 골동품, 우리가 담치로 만든 자개장, 시커먼 자개장, 쓰도 못하는 거. 그거에다가 생활을 형편없이 하고 있더라고. 그 부자가 말이에요. 그 돈 떼이는 것 중에 좀 괜찮은 집을 하나, 그것도 물론 자기 집에 수리를 해가지고 멋있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돈이 아까워서 못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소황대래의 거꾸로, 대왕소래라 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결국 실패의 장, 우리가 태평의 세계를 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흑자를 보고 있는가, 적자를 보고 있는가가, 흑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로 태평성대를 말하는 것이고, 적자를 본다면 혼란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무편불필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평온하게 보이는 지평선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시궁창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아주 보기 싫은 썩은 나무도 있고 아주 어지러져 있는 것도 흔히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관상 멀리서 볼 때는 부잣집을 바라볼 때 너무 잘 살거든요. 벤처 승용차를 타고 집은 아주 호사스러운 아주 고급 아파트에 옷은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아주 돈도 많이 쓰고 어디 부러울 것이 없이 쓴다고 부러워하지만 실상 그 집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아주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제1대 재벌가의 딸도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자살했겠습니까? 그 생활의 어떤 조직 속에서의 혼란, 자기 생활의 정체성이 빚어지지 못할 때 자기 명을 다하고 없애버리는 법입니다. 그와 반면에 낙도에 살더라도 가정을 잘 이루고 남편은 그 풍랑 속에 고기를 잡아오고 마누라는 그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삶을 풍족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태평스럽게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지혜로운 세상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